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이 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미국의 행동 변화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의 대화 종료를 선언한 것이라는 엇갈린 분석도 제기된 가운데 상황에 따라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1일 BOA에 신년사를 대체한 김정은 위원장의 당 전원회의 보고가 미국에 대한 실망감 표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셈법을 바꾸라며 연말 시한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Phrase that we always hear is hostile policy, and that I think for North Koreans means the United States is sanctions away from sanctions, and that's not happening. So he still needs something. 다만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이 언급한 신형 전략 무기 등 도발 가능성 측면에선 보호성을 유지했다면서 이로써 절묘하게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미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We'll start with something less than an ICBM or a nuclear test. Could, for example, be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which they have been working on for several years. Be a kind of missile that carries more than one nuclear warhead. 그러나 이번 북한의 메시지가 대미 압박용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상황 변화를 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And the main points elaborating that were as follows. The dialogue with the U.S. is over because it achieves nothing and leaves the country vulnerable. 따라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경제와 더불어 군사 부문에 집중할 것이라며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핵 전력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과 경제 개발을 병행한다는 의미의 병진 노선의 회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착 국면을 면치 못하는 미북 협상이 2020년 탄핵 국면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맞물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최근 성명에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중단을 시사했다며 이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일 유엔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유엔 관련 결의안에 부합해 실험을 재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비확산은 세계적인 핵 안보의 근간으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하며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룰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당 전원회의 보고 발언과 관련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의 위협적인 신년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진정으로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의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외 정책 이견으로 경질된 이후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절반 이상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이사국은 해당 결의안이 안보리의 단결을 해친다면서 논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 소식통은 지난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반대하는 안보리 이사국은 15개 중 9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9개 이사국은 지난 30일 안보리에서 열린 관련 실무회의에서 이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또 9개 이사국들은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결의안이 안보리 단결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의안 초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 9개 국가에 어떤 이사국들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30일 비공식 실무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사국들 간의 찬반 의견이 재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회의와 관련해 각국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음 논의를 위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조치의 해제 등을 제안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북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中俄提议调整部分对朝制裁措施，是为了满足朝方的人道民生领域的合理需求，并支持有关政治对话进程。 하지만 미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비정부 기구 이그니스 커뮤니티가 평양의학대학 내 척추 소아 행동발달 장애 치료 연구소를 완공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지난 12월 9일에서 1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연구소 건물 외부와 실내가 모두 완공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성된 건물 안에 의료기기와 장비, 가구, 어린이 장난감만 채우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59만 9,300달러 상당의 의료와 재활기기 북한 반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